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시마츠라는 이름의 한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 바로 그 아수라장이 된 총격전의 한가운데로 너무나도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그 흉포한 괴한을 혼자서 제압해버리는 압도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불평은 상대가 너무 소란스럽다는 것이었는데 맙소사,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순간 그 놀라운 행동 하나로 이시마츠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비정한 야쿠자의 세계에서 장대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두목의 깊은 신임을 얻었고 조직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이시마츠가 실은 거대한 자연재해와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답니다. 그는 종종 이성을 잃고 냉혹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공격성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는 지에코라는 아름다운 여급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는데 그녀를 향한 그의 집착은 실로 위험할 정도로 강렬했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녀를 자지하고 자신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조직의 명령에 따라 이시마츠는 경쟁 조직의 중간 간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는 이 일로 옥살이를 할 것을 알았지만 그가 다음에 보인 행동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 그는 자신의 전 재산,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거액을 전부 치에코에게 건네주었답니다. 하지만 치에코는 그 엄청난 돈을 짊어질 수 없는 짐으로 여겨 간절하게 그 돈을 돌려주려고 애썼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5년 동안 그는 운명과도 같은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시마츠는 아미무라라는 동료 야쿠자와 형제의 의를 맺고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정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의형제 아미무라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려준 치에코. 두 사람 모두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인 두목은 이시마츠를 위해 아주 성대한 환영 연회따를 열어주었답니다. 놀랍게도 이시마츠의 그런 거친 기질에도 불구하고 치에코는 진심으로 그에게 애정을 품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그의 거칠고 어두운 삶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유의 몸이 되자 이시마츠의 파괴적인 본성은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폭력성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급기야 같은 조직의 고위 간부들에게까지 손을 대는 전례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두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시마츠는 용서를 빌기 위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없이 비극적인 오해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두목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을 보고 자신을 벌하기 위해 총을 꺼낸다고 착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 이시마츠는 자신이 목숨을 구해줬던 바로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말았습니다. 이 파국적인 상황에 직면한 그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수감 시절 인연을 맺은 의형제 아미무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알게 된 아미무라는 잠시 동안 그를 숨겨주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시마츠는 조직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그는 즉시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단서를 찾기 위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치에코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이시마츠의 거처를 알아내려 가혹하게 추궁한 끝에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직은 또한 아미무라가 이시마츠를 숨겨주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를 압박했지만 그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시마츠가 몰래 치에코를 찾아가 옛 동료들이 넘긴 참혹한 흔적을 목격했을 때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오직 복수심만으로 이글거리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불길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 모두를 상대로 실로 처절한 외로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떨어지자 이시마츠는 아미무라가 운영하는 도박장을 찾아가 큰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미무라는 이시마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금의 뉘우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시마츠는 파멸을 향한 질주를 계속하며 심지어 약물이라는 깊은 수렁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미무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형제라 여겼던 친구에게 크나큰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미무라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두목과 이시마츠를 제거하기로 거래를 맺었습니다. 그 후 아미무라의 부하가 이시마츠의 범죄 행각을 당국에 밀고 했습니다. 당국은 전설이 된 야쿠자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경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이시마츠는 그 배후가 바로 의형제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감된 동안 그는 기상천외하고도 끔찍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몰래 밥에 우유를 섞어 상하게 만든 뒤 식중독에 걸리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병을 빌미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탈출했습니다. 이제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전체가 되어 그는 곧장 아미무라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미무라는 자신의 배신이 단론한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이시마츠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이시마츠는 그 씻을 수 없는 배신에 대해 아미무라에게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미무라가 그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시마츠는 이 악연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무서운 집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또한 지에코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장렬한 복수극의 끝에서 전설이 된 이시마츠는 마침내 자신만의 비극적이고도 장엄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